화려한 도시에 스카이라인이 저물고 어둠이 깔린 밤.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서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권민주는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드는 거대 기업의 냉철한 CEO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혁신, 그리고 무자비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은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8살짜리 딸. 권아름은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늘 아버지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이의 눈빛에는 늘 겁에 질린 사슴처럼 불안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권민준의 펜트하우스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깨진 화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찢겨진 서류들이 나뒹굴었다. 권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네가 감히 이 일을 망쳐 내까짓 게 뭔데. 권민준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름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오늘 낮 아빠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방문했을 때 아빠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를 보고 질문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 서류에는 아빠 회사의 불법적인 거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아름의 순진한 질문은 그 사업 파트너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대규모 계약이 파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빠에게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름은 흐느끼며 빌었다. 하지만 권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분노와 손실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름에게 다가가 그녀의 작은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잘못 내까짓게 뭘 알아. 감히 내 사업을 망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알아.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아름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름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아빠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권민주는 아름을 자신의 채 태웠다. 아름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흐느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빠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한참 달린 후 차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선 황량한 공터에 멈춰 섰다.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희미하게 달빛만이 공터를 비추고 있었다. 권민주는 아름을 채서 끌어내렸다. 아름은 추위와 공포에 몸을 떨었다.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권민주는 아름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아름의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다. 그의 눈은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는 아름에게 낡은 삽을 건네주었다. 여기서 내 무덤을 파. 아름은 손에서 삽을 놓쳤다. 네, 무덤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아빠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여서파 꾸물거리지 마. 권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다. 아름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삽을 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으로 차가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삽질을 할 때마다 그녀의 손은 얼어붙을 듯 시렸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공터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백구는 버려진 채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었다. 녀석은 며칠째 굶주린 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우연히 이곳에 권민준의 차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백구는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작은 아이에게 구덩이를 파게 하고 있었다. 백구는 낡은 건물 잔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다. 아름이 울면서 흙을 파고 권민주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름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작은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백구의 심장이 아프게 뛰었다. 결국 아름은 작은 구덩이를 다 팠다. 그녀의 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이제 들어가. 권민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아름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권민준은 아름의 어깨를 밀어 구덩이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름은 작은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권민준은 삽을 들고 흙을 다시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차가운 흙이 아름의 작은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름은 엄마, 아빠 하며 희미하게 부르짖었지만 곧 그 목소리는 흙더미에 묻혀 사라졌다. 백구는 그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밤의 정적을 찢었고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규가 담겨 있었다. 멈춰, 제발 멈춰, 저 아이를 살려줘. 마치 그렇게 외치는 듯했다. 백구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권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권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었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가 권민준은 발로 백구를 걷어찼다. 백구는 고통에 찬 비명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권민준은 백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삽질을 계속했다. 그는 아름의 작은 몸을 완전히 흙더미로 덮어버렸다. 이제 구덩이는 평평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권민준은 삽을 내팽개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황량한 공터를 가득 채웠다. 권민준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흙더미가 된 구덩이를 바라봤다. 녀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녀석은 자신도 모르게 구덩이를 향해 달려갔다. 녀석은 자신의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녀석의 짖는 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슬픔과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밤하늘의 핏빛 달만이 그 처절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구는 알았다. 저 작은 아이가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녀석은 그 아이를 살려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차가운 밤 공기가 폐허가 된 공터에 스며들었다. 권민준의 차가 사라진 후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그 정막을 깨고 백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녀석의 앞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백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모든 힘을 다해 구덩이 속 흙을 밖으로 밀어냈다. 아름의 작은 몸이 묻힌 그곳에서 희미하게나마 숨소리를 감지한 듯 녀석은 멈출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녀석은 그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백구의 땀과 피가 흙과 섞여
어두운 웅덩이를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녀석의 발톱은 닳아 없어지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럼에도 녀석은 계속 파고 또 팠다. 마침내 녀석의 코끝에 희미한 흙냄새와 함께 어린아이의 채취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땅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 흡, 흡, 아름이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아직 살아있었다. 백구는 더욱 미친 듯이 흙을 파냈다. 녀석의 노력 끝에 작은 공간이 생겨났고 아름의 작은 손이 그 틈새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와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시각, 한가은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한때는 정의감 넘치는 기자였지만 지금은 미궁에 빠진 몇몇 사건들을 파헤치려다 내부 고발자 취급을 받으며 언론계에서 거의 퇴출당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동차 저널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지루한 시승기나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늦은 밤, 그녀는 새롭게 출시된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외곽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어둡고 인적 드문 공터를 지나던 중 한계은은 갑자기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차를 세웠다.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절규하는 듯한 필사적인 울부짖음이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저 소리는 유기견 소리가 아닌데. 한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희미한 달빛 아래 무엇인가가 격렬하게 흙을 파헤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 마리의 백구가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고 있었고 녀석의 앞발은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백구가 파낸 흙더미 사이로 작은 아이의 손이 힘없이 삐져나와 있었다. 세상에. 항해우는 경악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다. 납치살인 온갖 끔찍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백구는 한가은의 인기척을 느끼자 잠시 짖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도와주세요,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한가은은 백구의 눈에서 인간의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을 읽었다. 한가은은 재빨리 차로 돌아가 삽과 손전등을 챙겨왔다. 그녀는 백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백구가 파놓은 구덩이를 이어받아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삼날이 흙에 박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백구는 그녀의 옆에서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노력을 돕기라도 하듯. 그들은 말없이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아름의 얼굴이 흙더미 밖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희미했다. 한가은은 아름을 조심스럽게 구덩이 밖으로 끌어냈다. 아름의 온몸은 차가운 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아름은 구덩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백구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백구의 털을 부여잡았다. 그리고는 백구의 품에 파고들어 흐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백구에게서 위안과 안도감을 찾는 듯했다. 백구는 아름의 작은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녀석의 혀로
아름의 얼굴에 묻은 흙과 눈물을 핥아주었다. 한가은은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개와 아이여의 이 끈끈한 유대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서둘러 아름을 자신의 채 태웠다. 백구는 차를 따라 뛰려 했지만 한가은은 백구에게도 채 타라고 손짓했다. 백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채 올라 아름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한가은은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나 살인 미수가 아니었다. 권민준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아름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아름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경찰 신문은 그녀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름이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권민준의 죄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가은은 아름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아름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백구를 쫓았다. 백구는 아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한가은은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로 백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백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얌전히 있었다. 한가은은 잠든 아름과 백구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권민준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기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권민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백구, 이 놀라운 개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백구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아름을 구한 영웅이었다. 녀석의 존재 자체가 권민준의 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권민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권민준은 언론에서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하지만 한가은은 그의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칠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싸움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생명을 지키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한가은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아름과 백구의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아름은 여전히 말없이 백구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안정되어 보였다. 백구는 아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녀석의 청아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한가은은 아름을 보며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저 거대한 악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권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완벽했다. 자수성가한 IT 기업의 신화, 혁신적인 리더, 그리고 자선사업가. 하지만 한가은은 권민준의 화려한 이면 뒤에 뭔가 끔찍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사를 샅샅이 뒤지고 금융보고서들을 분석하며 그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백구가 메웠다. 백구는 권민준의 차가운 시선과 삽질이 만들어낸 끔찍한 기억을 유일하게 목격한 존재였다. 한가은은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백구는 권민준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거나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줄 때마다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반응은 명백했다. 녀석은 권민준을 공포와 증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백구야, 네가 증인이야. 네가 모든 걸 봤어. 한가은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한가은은 권민준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었다. 몇 년 전 권민준의 회사에서 일하던 한 고위 임원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지만 기사 내용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특히 그 임원은 사망 직전 권민준의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폭로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한가은은 그 임원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의 가족 관계까지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임원에게는 사망 당시 9살짜리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딸은 현재 실종 상태로 되어 있었다. 실종된 딸의 사진을 본 순간 한가은의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섰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아름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박민서였다. 민서, 설마? 한계원의 손이 떨렸다. 권민준은 아름에게 벌을 주면서 과거 민서를 없앴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름이 했던 죄가 민서가 저질렀던 죄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즉시 박민서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경찰 기록은 형식적이었고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한가은은 그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술을 듣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입을 다물거나 권민준의 권력을 언급하며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한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민준의 숨겨진 비리를 밝히기 위해 그의 측근들을 몰래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민준의 비서, 운전기사, 그리고 과거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은밀하게 만났다. 그들은 권민준의 잔혹함과 탐욕에 대해 증언했지만 모두 두려움에 떨며 익명으로만 진술하려 했다. 권 대표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전직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한가은은 권민준이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IT 회사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과 데이터 거래를 해왔던 것이었다. 아름이 우연히 발견했던 서류는 바로 그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민서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폭로하려다 살해당했고 그 딸 민서마저 제거당한 것이었다. 아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현장을 목격했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말을 잃었던 것이다. 한가은은 아름을 자세히 관찰했다. 아름은 백구가 옆에 있을 때만 겨우 안정을 찾았고 권민준의 사진이나 목소리가 들리면 격렬하게 떨었다. 한가은은 아름에게 그림 도구를 주었다. 혹시라도 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아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백구와 자신, 그리고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담아냈다. 그림들을 보던 한가은의 눈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아름의 그림 속 검은 그림자의 형상이 권민준과 닮아 있었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검은 그림자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다. 한가은은 권민준의 사진을 다시 검색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권민준의 과거 사진 중 하나에서 그가 낡은 회중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게 민주가 본 것이었어. 한계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름은 아빠의 가장 특징적인 소지품을 통해 그를 검은 그림자로 표현했던 것이다. 한편 권민주는 아름의 실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 그의 목적은 아름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이 담긴 서류를 아름이 가지고 있을까봐, 그리고 아름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아름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추적은 한계은과 백구, 아름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향해 점점 좁혀져 왔다. 한가은은 긴장했다. 권민준의 그림자가 점점 자신들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의 안전을 위해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백구에게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되었다. 백구는 권민준의 하수인들이 주변을 맴돌 때마다 격렬하게 경고음을 보냈다. 녀석의 예리한 후각과 청각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해 주었다. 어느 날 밤, 백구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한가운은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 끝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권민준의 하수인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이미 한가은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벌써 여기까지 왔어. 한계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재빨리 아름을 품에 안았다. 아름은 잠결에도 백구를 놓지 않았다. 백구야, 어서 도망쳐야 해. 한계은이 백구에게 소리쳤다.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현관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권민준의 하수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한가은은 아름을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백구가 시간을 벌어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름을 지키고 권민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가은의 작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관문은 이미 박살나 있었고 권민준의 하수인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이닥쳤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녀석은 맹렬히 지저대며 하수인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백구의 용맹함 덕분에 한가은은 아름을 품에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올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백구야, 꼭 살아남아야 해. 한계은은 뒤를 돌아보며 간절히 외쳤다. 백구의 눈빛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결연함으로 빛났다. 한가은은 아름을 안고 밤거리로 뛰어들었다. 아름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백구가 다칠까봐 두려움에 그녀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권민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가은은 좁은 골목길과 상점가를 가로지르며 달렸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권민준의 막강한 권력을 알기에 쉽사리 그럴 수 없었다. 증거 없이는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권민준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시 외곽의 낡은 여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그녀가 잠복 취재를 할 때 이용했던 곳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여관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아름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아름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한가은의 다정한 손길에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한가은은 백구가 걱정되어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파트로 돌아갔다. 아파트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뒤집혀 있었다.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백구야, 백구야. 그녀는 백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그때
거실 소파 밑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백구였다. 녀석은 몸에 상처투성이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한가은은 백구에게 달려가 녀석을 품에 안았다. 백구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구는 한가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다친 몸으로도 아름의 냄새를 맡고 불안한 듯 두리번거렸다. 한계은은 백구가 아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백구를 데리고 다시 여관으로 향했다. 아름은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와 녀석을 끌어안았다. 백구는 고통스러운 몸으로도 아름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백구의 상처는 깊었지만 한가은의 보살핌 덕분에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아름의 곁을 지켰고 아름은 백구가 있는 한 편안함을 느꼈다. 백구는 아름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가 겪은 끔찍한 악몽을 공유하는 존재였다. 한가은은 백구의 존재가 권민준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백구는 권민준이 아름을 파묻는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유일한 생명체였다. 그녀는 백구의 행동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권민준의 사진을 보여주면 맹렬히 짖는 모습, 아름의 흙 묻은 옷을 킁킁거리는 모습, 그리고 아름과 백구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모든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동시에 한계은은 권민준의 숨겨진 비리를 더욱 깊이 파헤쳤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 권민준이 대규모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그는 자신의 IT 회사를 위장하여 국제범죄 조직의 돈을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과거 박민서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폭로하려다 권민준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아름이 무심코 던진 질문은 바로 이 위험한 비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자는 괴물이야. 한가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권민준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가은은 권민준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철수 이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김철수 이사는 권민준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오른팔이었다. 그가 권민준의 불법적인 사업의 핵심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김철수 이사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권민준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감추고 있었다. 한가은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때 백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한가은이 김철수 이사의 사진을 백구에게 보여주자 백구는 짖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해하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한가은은 백구의 행동에서 어떤 의미를 읽었다. 백구는 김철수 이사가 가진 어떤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혹시 김철수가 민주를 납치한 현장에 있었던 걸까? 한계은은 의문을 품었다. 백구가 권민준의 차가 출발한 후에도 구덩이 주변에서 미친 듯이 흙을 팠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권민준이 아름을 파묻은 후 김철수가 남아 뒷수습을 했을 수도 있었다. 한가은은 백구와 함께 김철수 이사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백구는 김철수 이사의 차를 발견하자마자 맹렬히 지저대며 채 묻은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차 트렁크 주변에서 유독 더 강하게 반응했다. 마치 그곳에 아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는 듯이 트렁크 한계은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권민준은 아름을 자신의 채에 태워 공터로 갔지만 김철수 이사가 그의 차로 와서 아름을 옮겨 태우거나 혹은 김철수 이사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백구는 권민준의 차뿐만 아니라 김철수 이사의 차에서도 아름의 흔적을 감지했던 것이다. 한가은은 이제 김철수 이사가 권민준의 범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김철수 이사의 동선을 추적하며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광수 전 형사였다. 그는 이지은의 사건 이후 한가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한가은이 권민준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밀히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한 기자, 권민준 그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혼자서는 힘들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 박광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륜과 함께 정의감이 묻어 있었다. 한가은은 박광수에게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김정우 전 의원과 권민준의 불법적인 연관성, 그리고 박민서의 사건까지. 박광수는 한가은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악이 숨어 있었다니. 박광수는 혀를 찼다. 김철수 이사라면 그자는 권민준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을 거야. 그자를 잡아야 해. 그들은 김철수 이사를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권민준과 김철수의 약점을 동시에 공략하여 그들을 무너뜨릴 전략이었다. 한가은은 언론의 힘을 이용할 것이고, 박광수는 자신의 오랜 형사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김철수를 압박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백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이었다. 하지만 권민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 그들은 한가은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익명의 전화,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차량, 그리고 아름을 위협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네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당장 멈춰라. 익명의 발신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섬뜩했다. 한가은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을 보고 백구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름을 지키고 권민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백구, 이 작은 영웅이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줄 것이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가은의 낡은 여관방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민준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여관까지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백구는 창밖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름은 백구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김철수를 잡아야 해. 한계우는 박광수 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자가 권민준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자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박광수는 이미 김철수 이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권민준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며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은신처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한 기자, 내가 그 별장으로 가서 김철수를 압박하겠네. 자네는 아름이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 아니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철수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백구도요. 백구가 김철수에게 반응할 겁니다. 한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김철수에게서 권민준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내야 했다. 박광수는 한가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결의를 알고 있었다. 알겠네. 하지만 아주 위험할 거야. 각오해야 할 걸세. 그들은 박광수가 준비한 낡은 승합차를 타고 김철수의 별장으로 향했다. 아름은 백구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다.
백구는 차창 밖을 주시하며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녀석의 예리한 감각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별장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밤이 되자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별장 주변에는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숲속에는 감시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었다. 권민준이 김철수를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둔 것이 분명했다. 젠장, 예상보다 훨씬 삼엄하잖아. 준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그들 몰래 차에 동승했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이지은과 박광수를 미행했던 것이다. 그의 손에는 휴대용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준호 씨, 어떻게 여기에? 한계훈이 놀랐다. 형사님 혼자 보낼 수는 없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광수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그들의 무모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들의 열정에 공감했다. 좋아, 온 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들은 숲속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별장으로 접근했다. 백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녀석은 경비견들의 냄새와 숨겨진 감시 카메라의 열기를 감지하며 그들을 안전한 경로로 이끌었다. 백구의 도움 덕분에 그들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별장 내부로 침투할 수 있었다. 별장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부를 탐색했다. 김철수는 2층 서재에 있었다. 그는 해외 도피 계획을 마무리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떠날 수 있습니다. 김철수가 권민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아름이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름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구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다. 백구는 김철수의 목소리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멈춰. 박광수가 김철수의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철수는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박광수, 어떻게 여기에? 항은과 준호도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준호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가은은 김철수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철수 이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권민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비웃었다. 내가 권민준 회장님을 배신하라고 미쳤군. 내가 입을 열면 나도 끝이야. 그는 서재 테이블 위에 놓인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백구가 더 빨랐다. 백구는 김철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김철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바로 그때 별장 안으로 권민준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철수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서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광수는 노련한 솜씨로 하수인들과 맞섰다. 한가은은 준호에게 빨리 찍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 라고 외쳤다. 준호는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그는 권민준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백구는 아름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앞에 몸을 던졌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백구의 몸에 총알이 박혔다. 크앙. 백구는 고통에 찬 비명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녀석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아났다. 백구야. 아름이 절규했다. 그녀는 백구에게 달려가 쓰러진 녀석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백구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물들었다. 백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아름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흐릿해졌지만 아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백구의 상처를 본 아름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녀는 그 순간 잃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는 듯했다. 공터에서 아빠에게 버려지고 흙더미에 묻히던 순간, 그리고 백구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해내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백구가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모습은 아름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아빠가 나를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백구가 나를 살려줬어. 아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권민준이 자신을 파묻었던 끔찍한 순간부터 백구가 자신을 구해낸 기적 같은 순간까지 아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고백은 서재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철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권민준의 하수인들도 잠시 멈칫했다. 준호의 카메라는 아름의 모든 고백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권민준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이런 젠장 김철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광수는 아름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피어났다.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해. 이 추악한 진실을. 그때 별장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광수가 미리 연락해둔 지원군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별장 안으로 들이닥치자 김철수와 하수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한가은은 쓰러진 백구를 끌어안았다. 백구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백구야, 버텨줘. 제발. 아름은 백구의 얼굴에 눈물을 떨구며 애타게 불렀다. 백구야, 죽지 마. 나를 혼자 두지 마. 백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름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아름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백구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백구야, 아름의 절규가 별장 안에 울려 퍼졌다. 한가은은 오열하는 아름을 끌어안았다. 백구는 아름과 한가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녀석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은 권민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들은 백구의 희생을 잊지 않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진 폐공장의 총성은 멈췄지만 그 여파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백구의 희생은 모든 진실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과 같았다. 한가은은 피 흘리는 백구를 품에 안고 오열하는 아름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백구의 고귀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별장 안으로 들이닥치자 김철수와 권민준의 하수인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김철수는 박광수 전 형사의 압박과 아름의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준호의 카메라에 담긴 생생한 영상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결국 권민준의 모든 비리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불법 자금 세탁, 횡령, 그리고 박민서의 아버지 살해 및 박민서 실종 사건의 은폐까지. 그의 자백은 권민준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퍼즐 조각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가은은 백구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아름은 백구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잃지 않았다. 백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의 입에서는 권민준의 잔혹함과 백구의 위대한 용기에 대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의사들은 백구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지만 한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백구는 그녀와 아름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가족이자 희망이었다. 한편 준호 기자는 별장에서 촬영한 모든 영상을 가지고 방송국으로 달려갔다. 그의 손에는 아름의 증언이 담긴 생생한 음성 녹취록과 김철수의 자백 영상, 그리고 백구의 희생이 담긴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다. 그는 즉시 편집실로 향했고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긴급 특종 보도를 준비했다. 밤 9시, 대한민국 전역의 TV 화면에 긴급 뉴스가 떴다.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권민준 CEO의 충격적인 범죄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에는 준호 기자가 직접 찍은 영상들이 공개되었다. 화면에는 김철수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권민준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고백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시청자들을 경악시켰다. 아름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증언하는 모습, 그리고 백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백구가 권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삽질에 맞서 아름이 묻힌 흙을 필사적으로 파헤치는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권민준이 아름을 산 채로 파묻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백구의 영웅적인 행동은 모든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백구가 아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은 인간의 추악함과 동물의 숭고한 희생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방송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청자 게시판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백구에 대한 애도로 도배되었다. 권민준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그동안 권력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던 권민준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희대의 악마로 불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권력의 부패,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백구의 희생을 기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백구는 전 국민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아름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경각심을 주었다. 이지은은 백구의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백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백구야, 네가 해냈어. 정말 대단해. 백구는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이지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져 있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백구는 수술 후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력이라고 놀라워했다. 며칠 후 아름은 병실에서 백구와 재회했다. 아름은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가 녀석을 품에 안았다. 백구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아름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재회는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따뜻한 순간이었다. 권민준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아름의 생생한 증언과 김철수의 자백, 그리고 준호 기자가 확보한 영상 증거들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권민주는 아동학대, 살인미수, 증거인멸, 불법 자금 세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철수 또한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아름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백구였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가은은 백구의 옆에서 아름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사를 썼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언론계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한 언론인이 되었다. 그녀는 알았다. 백구의 울음소리가 가져온 이 변화가 비단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성진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희망의 기운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백구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의사들은 녀석의 회복력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의 옆구리에 박혔던 총알은 제거되었고 수많은 상처들은 한계은과 병원 의료진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점차 아물어갔다. 백구는 자신을 구한 한계은과 자신이 구한 아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아름 또한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잃지 않았다. 백구가 다쳤을 때 터져나왔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자신의 아픈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용기로 변해갔다. 한가은은 아름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아름의 작은 어깨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권민준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아름의 생생한 증언과 김철수의 자백, 그리고 준호 기자가 확보한 결정적인 영상 증거들은 권민준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권민준은 아동학대, 살인미수,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박민서의 아버지 살해 및 박민서 실종 사건 은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철수 또한 권민준의 범죄에 가담한 죄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한가은은 언론계의 영웅이 되었다. 수많은 방송국과 언론사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녀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한가은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아름과 백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에 다시 평화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름과 백구를 데리고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아름의 심리치료를 도와줄 전문 기관과 백구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 있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름은 점차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두운 색채 대신 밝고 화사한 색으로 그림을 채웠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늘 자신과 백구, 그리고 한가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아름의 그림자를 지키는 충실한 친구이자 그녀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존재였다. 한가은은 기자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과 백구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다. 아침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뛰어놀거나 책을 읽어주었다. 한가은은 아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아파했던 모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념했다. 백구는 그들의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한가은은 아름과 백구를 데리고 마을 어귀의 작은 가을가로 산책을 나갔다. 맑은 물소리가 평화롭게 흘렀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아름은 백구와 함께 물장구를 치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한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백구야, 아름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한계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백구는 한가은의 말에 화답하듯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고 아름은 백구를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순수한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 사건은 한가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났고 아름과 백구를 만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사회의 어둠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었다. 가끔씩 한가은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권민준의 악행은 분명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그 속에서 아름과 백구의 위대한 이야기가 탄생했다. 인간의 추악함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동물의 숭고한 희생과 그 희생으로 인해 다시 피어나는 어린 생명의 희망.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기자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닌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진정한 언론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구의 울음소리가 가져온 기적은 비단 아름과 한가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었다.